내 이름으로 된 집, 내 피땀으로 마련한 통장. 그걸 물려주자마자 내 자식은 나를 요양원에 처박았습니다. 어머니, 여긴 시설 좋아요. 몸도 안 좋으시니까 편히 계세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하필 그날이 내 남편 기일이었단 것도 며느리는 알면서도 일부러 골랐다는 걸 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들에게 줄 게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진짜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며느리가 그 말을 꺼냈을 때 나는 말없이 김치 국물 묻은 앞치마만 손으로 쥐었어. 그 손끝이 괜히 저려왔지. 어느 순간부터 얘가 나한테 존댓말을 쓸 땐 늘 무언가를 빼앗아갈 때였거든. 애도 크고 우리 둘도 일하느라 정신없고. 어머니 혼자 계시기 너무 위험해요. 요즘 요양원도 좋은 데 많아요. 딱 2년만 계시다 오시는 걸로 하죠. 그 말을 하는 며느리 표정이 참 매끄럽더라. 그 말이 익숙한 사람처럼.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처럼. 애미야, 나 이 집에 산 지가 몇 년인데. 그 집이요? 지금 등기 오빠 이름으로 바뀐 거 모르셨어요? 옆에서 말을 보태던 딸. 딱 잘라 말하며 딸아이도 시선을 피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나 어디로 가면 되겠니? 말문이 막히더라. 화도 눈물도 안 나왔어. 요양원이요. 다 예약했어요. 차 곧 와요. 그날 나는 내가 직접 모으고 일군 집에서 짐짝처럼 쫓겨났다. 앞치마에 묻은 김치 국물 냄새가 차 안에 퍼졌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더라. 그건 다행이었어. 요양원 도착하니 내 이름표가 박힌 방이 준비돼 있었지. 너무 익숙하더라. 벌써 누가 여길 내 집처럼 만들어놨더라고.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이제 좀 각자 살아요, 네. 아들이 그 말만 던지고 돌아섰다. 나는 그 뒷모습 보면서 가만히 혼잣말을 했지. 그래. 유산이 너희를 그렇게 만든 거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요양원 벽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울었어. 근데 참 이상하지. 그렇게 울고 나니 문득 웃음이 나더라고. 그러면 되지. 이제 내 차례네. 처음엔 그랬어요. 이 요양원이라는 곳이 그저 사람 버리는 창고인 줄만 알았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소독약 냄새, 죽 냄새, 그리고 오래된 살 냄새가 섞인 그 공기가 숨을 막히게 하더라고요. 정숙 어르신, 여기 요 방이에요. 젊은 간호조무사 하나가 웃으며 내 등을 툭툭 쳤죠. 방엔 이미 다른 어르신이 계셨어요. 한쪽 눈을 감은 채 누워 계시더라고요. 숨은 가쁘고 목엔 튜브가. 저분은? 저분은 말씀은 안 하세요. 오래되셨어요. 가족은 잘 안 와요.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딱 그 생각이 스쳤어요. 며칠 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속 끓어도 웃고 식판에 죽만 나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맛있어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입에 붙은 그 말들은 다 내가 내 자식에게 배운 말이었어요. 표정은 웃고 있는데 속은 닫혀있는 말. 그러다 한날 낯익은 이름이 붙은 편지 한 통이 침대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 정연수 법무사, 수신인 김정숙님, 직접 전달라. 이 사람 알아요. 몇 년 전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둘이 한참을 속닥였던 그 이름이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기 전까지 내가 아직 줄 게 남아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편지 딱 펼치고 나서야 그 줄 것이 단지 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정숙 누님, 형님의 뜻에 따라 상속 일부는 아직 누님 명의로 보관 중입니다. 다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식에게는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도 알았구나, 우리 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음 날 나는 은밀히 외출 허가를 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난 그 사람은 검은 가방을 내 앞에 밀어놨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현금 일부, 보험증서, 부동산 위임장까지. 그걸 왜 이제야 형님이 숨겨두셨죠? 누님에게도. 딱 이 타이밍에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쫓겨나는 그날쯤? 정확히 그 즈음이었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있는 나보다 더 멀리 보고 있었다는 게 참 서럽고 또 고마웠어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나는 처음으로 한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후견인 재지정 신청서. 잘 들어, 얘들아. 넌 날 버렸고 나는 이제 너희를 거둘 생각이 없어. 할머니, 정숙 할머니 맞으시죠?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식판에 숟가락을 놓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정숙이라고 불러주는 것 그거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눈앞에 누런 캡모자를 눌러쓴 청년이 꾸벅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너 누구니? 저 민우예요. 이준우 아들. 할머니. 저 기억 못하세요? 이준우. 내 아들. 그 아이의 이름을 듣자 순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 8년 전 이혼하면서 아이까지 데리고 나가버린 전 며느리와 함께 사라졌던 줄 알았거든요. 어쩐 일이니? 넌 그때 저 엄마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빠도 2년 전에 사고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아들, 그 아이가 민우는 자리를 지키며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도 기억나요? 할머니가 져주려고 준비하신 빨간 운동화. 문 앞에서 울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기억하니? 기억해요. 근데 이젠 저도 어른 됐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기고 있던 눈물을 삼켰어요. 내가 놓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이렇게 다시 찾아오다니. 운명이란 게 참 놀랍고 잔인하죠. 그날 밤 민우는 내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줬어요. 이건 반드시 할머니께 드려라 하면서요. 봉투엔 남편이 남긴 편지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계좌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정수가, 자식은 못 믿어도 넌 널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언젠가 네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뒀다. 민우는 너와 닮았어. 마지막 남은 희망이야. 나는 편지를 꼭 껴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래요.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어요. 이젠 남은 유산은 나를 버린 자식에게 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를 기억해준 이 아이에게 줄 거예요. 민우야. 할미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기분이야. 어머님 계시죠? 그날 아침. 요양원 문 앞에 며느리와 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엔 큼지막한 갈색 봉투 하나. 가방 속 서류철이 살짝 보였어요. 눈에 익은 글자. 증여 계약서 하 역시 왔구나.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어머님 저희 뭐 하러 온 줄 아시죠? 딸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건 익숙한 지장 도장이었어요. 이거 하나만 찍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처리해요. 나는 조용히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딸의 눈을 마주쳤죠. 무슨 내용인데 그러니? 아, 그냥 집이랑 땅을 다시 정리하려고요.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불편해서요. 지금 내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건 아직 내 거라는 거지? 그 말에 딸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멈칫한 눈동자 그리고 다시 올라간 억지 미소. 그야 뭐 서류상 그렇긴 하지만 어머님도 늙으셨잖아요. 지금이 가장 현명하게 정리하실 때예요. 순간 옆에 앉아있던 민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어른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죠. 딸과 며느리는 그제야 민우를 쳐다봤어요. 낯선 얼굴에 짜증 섞인 말이 터졌죠. 얘는 누구니? 손자예요. 이준우 아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앙다물었고요. 지금 이 아이가 내 옆을 지키고 있어. 넌 날 떠났고 이 아이는 날 찾아왔지. 나는 봉투를 들고 서류를 꺼냈어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딱 한마디 던졌죠. 이거 파기해. 어머님, 도장은 내가 남겨준 마지막 권한이야. 그걸 네가 탐내는 순간 내 손에서 내려놓을 일은 없을 거다.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밀치듯 일어났고 며느리는 날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얼마 전 내게 등을 돌렸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날 밤 나는 민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할미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엔 남편과 함께 모은 골동품 도장과 유언장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젠 너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딸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그 속엔 분명한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마디 더 덧붙였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진짜 친손자인지는 증명된 게 없잖아요. 그날 이후 그 둘은 눈에 띄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 몰래 요양원 직원들에게 어머니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말을 퍼뜨리고 간호사에겐 가끔 헛소리 하신다며 걱정인 척 포장을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본인들 입으로 날 이곳에 정신 괜찮다고 우겨서 데려다 놓고 이제 와선 정신이 이상하다고요? 며칠 뒤 요양원에 방문한 병원 관계자가 갑자기 내게 이런 걸 권했어요. 어르신 혹시 정신건강 감정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요즘 주변에서 조금 걱정하시던데 나는 그 말에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단호히 말했죠.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걱정되는 건 내 자식들의 정신 상태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민우에게 부탁했어요. 민우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네, 할머니. 우리는 변호사에게 유언장 공증과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소견서를 따로 요청했죠. 나는 말했어요. 그 애들이 원하는 건 내 정신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재산도 민우 너에게 못 가게 되겠지. 며칠 뒤 변호사가 가져온 봉투엔 2장의 소견서가 들어 있었어요. 피검사 및 간단한 인지검사 결과 환자는 연령대 대비 평균 이상의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의사결정 및 재산관리 능력에 문제 없음. 그리고 그 밑엔 의사의 직인과 서명이 선명히 찍혀 있었죠. 나는 웃었어요. 작게 조용히. 내가 말이지 한글 배운 이유가 이럴 때 사인 하나 똑바로 하기 위해서야. 며칠 뒤 딸이 다시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한 채로.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할 만큼 했어요. 이 아이 민우라는 애 친손자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요. 민우가 조용히 대답하며 가방에서 작은 키트를 꺼냈습니다. DNA 테스트 키트. 나는 그걸 보고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다 준비돼 있어요. 단 결과는 공개하셔야 해요. 모두에게. 딸은 표정이 굳었고 며느리는 뒤에서 전화기를 움켜쥔 채 뭔가를 급히 쳐댔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어요. 내 아들 준우는 민우를 닮았어요. 눈빛, 말투, 숨소리까지도. 그리고 드디어 며칠 뒤 도착한 결과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99.998% 친자관계 일치. 나는 그 종이를 고요히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제 더는 내 인생을 의심하지 마. 정숙 어르신 방문 오셨어요. 간호사가 활짝 문을 열며 들여보낸 사람은 정장이 단정한 중년의 여성 한 명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내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은행 PB센터 이지은 팀장입니다. 아, 내가 지난달 민우에게 맡겨 조용히 진행하던 일의 결과가 이제야 도착한 거였어요. 모든 절차 완료됐습니다. 재산 포트폴리오 전면 재정비했고요. 유언장 내용에 따라 현재 예치된 유산의 주 수혜자는 민우 군입니다. 며느리와 딸, 그 아이들이 욕심냈던 집, 땅, 현금성 자산. 모두 재분배가 끝난 상태였죠. 단 하나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서류의 최종 도장만 이쪽에. 나는 오래 숨겨뒀던 작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직접 새겨줬던 옥도장이었죠. 어디 찍으면 되나? 여기요. 이 도장 하나면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툭. 내 손끝에서 힘을 빼며 그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가슴 속에 오래 맺혔던 묵은 응어리가 서서히 흩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내 방 앞에 또다시 딸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급했어요. 눈빛도 태도도. 어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도장 찍으셨죠? 근데 진짜 우리 몫은 없나요?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나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모일 때 넌 나를 버렸잖니? 그 순간 민우가 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지켜보고 계셔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딸은 울먹였고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뒤엔 오래된 욕심의 그림자만 남겨졌을 뿐이었죠. 그날 밤 민우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대학원 다닐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법을 공부해 보려고요. 나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다, 민우야. 그래야 너라도 사람답게 산다. 창밖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에 맞춰 나는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아직 끝내지 못한 말들이 담긴 마지막 유언장이었죠. 끝까지 자식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믿음이 부서질 때 비로소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다. 민우야, 너는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이다.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침대맡에 두었던 유언장 봉투를 다시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 머리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야, 이제. 민우가 차를 가져온다 했지만 나는 굳이 혼자 택시를 타고 나섰어요. 오늘은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다녀오고 싶었거든요. 도착한 곳은 남편이 잠든 납골당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사진들 사이에서 당신의 얼굴이 유독 선명했어요. 고요히 손끝을 갖다 대고 말했죠. 여보, 우리 민우 참 잘 컸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찰나 누군가 뒤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숙 어머님이세요? 뒤돌아보니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전 며느리. 민우의 친엄마. 10년 전 떠나듯 사라졌던 그 여자가 수척한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 무슨 일이니?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민우 보고 왔어요. 멀리서요. 전 그냥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녀의 손엔 시든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죄송했어요. 그때 그렇게 떠나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준우가 떠난 뒤 전 모든 걸 놓아버렸어요.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내게 가족이었던 사람. 그리고 민우의 엄마. 민우 알고 있어? 아니요, 저는 알려줄 생각 없어요. 그 아이는 저보다 훨씬 밝고 따뜻하더라고요. 그 마음 망치기 싫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온 거니? 감사 인사하러요. 그리고 할머니 자격, 이젠 제가 아니라 어머님인 것 같아서요. 그녀는 국화를 조심스레 남편의 사진 앞에 내려놓고 뒤돌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없더군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적어도 아이는 안 망쳐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 면접 붙었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곧 돌아갈게요.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자랑스럽고 그 아이 덕분에 내 인생이 더는 슬픔으로만 채워지지 않음을 느꼈거든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인생의 정리였어요. 내 유언, 내 사랑, 그리고 내 진짜 가족. 어르신. 큰일 났어요. 뉴스에 나왔대요. 요양원 간호사 하나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채널을 돌렸는데 노부모 요양원 보내고 유산 챙긴 자식들, 결국 법정 다툼 그 밑에 작게 흐르는 자막. 해당 어르신 최근 손자에게 전 재산 증여. 자식 측 유산 청구 무산 위기. 눈앞이 아찔했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차갑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며칠 전 변호사와 유언장 공증하던 자리에서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갔나 보더군요. 기레기들 참 빠르기도 하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우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작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죠. 거긴 댓글이 수백 개 달린 뉴스 기사였고 진짜 자식이 맞긴 한가? 사람 맞음? 어르신 민우 같은 손자 둬서 부럽습니다. 그딴 자식들 이름은 호적에서 파야지. 다시 한번 생각났죠. 그날 짐 하나 못 챙기고 비닐봉지 들고 요양원으로 오던 내 모습. 그 모습이 이렇게 전국에 박제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칠 후 딸과 며느리가 요양원에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카메라까지 들고. 어머니, 이 상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회사 이미지도 있고 그러게 왜 날 요양원에 보내셨니? 내 말에 며느리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땐 우리가 잠깐 판단을 잠깐이었니? 그럼 도장은 왜 챙기려 했니? 왜 내 정신 이상 진단까지 꾸몄니? 딸과 며느리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민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카메라 끄세요. 이건 가족이 해결할 문제니까요. 그리고 그날 민우는 나 대신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어요. 민우 군은 어르신의 법적 상속인입니다. 자식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며 벌인 비윤리적 행동은 이미 여러 증거로 입증됐으며 어르신의 자필 유언장 및 정신건강진단서도 존재합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민우와 둘이 마주 앉아 뜨끈한 죽을 나눠 먹었어요. 할머니, 이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넌 이미 내 전부를 지켜냈어. 이제 내가 더 줄 게 있을까 모르겠구나. 있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된 이 집. 그리고 저요. 민우가 말끝에 씩 웃더라고요. 그 미소 하나에 나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창밖에 바람이 불었고 요양원 담장 위로 봄비가 흐드러지게 쏟아졌어요. 그 빗소리 속에서 나는 조용히 다짐했죠. 이제 나를 버린 자식들이 아니라 나를 지켜준 손자에게 내 시간의 끝을 줄 거야. 민우야, 괜찮니? 내가 물었을 땐 이미 민우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엔 피곤함과 분노가 동시에 맺혀 있었죠. 기자들이 학교까지 왔어요. 심지어 교수님들한테까지 연락했대요. 어떻게 그런 재산을 받았냐면서요.
나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제 와서 손자까지 끝까지 망가뜨릴 셈인가. 그날 저녁 나는 민우 몰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동안 정리한 자료 다 넘기세요. 음성 녹음, 문자, CCTV까지. 한 개도 빠짐없이. 어머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법적 대응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감정은 내 몫이고 법은 당신이 책임지면 되겠네요. 며칠 후.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어요. 할머니, 저 고소할래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거든요. 그래. 우리 민우 이제는 방어만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부딪혀보자.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법원 민사접수 창구엔 이름 2개가 적힌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피고 김은아, 박성희 원고 김민우 법정 상속인 김정숙 재산기증자 청구 내용.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시도 정신건강 허위정보 유포 협박 및 공갈 시도 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딸과 며느리의 반응은 단순했어요. 어머니 진짜 미쳤어요. 자식 고소하면 뭐가 남아요? 넌 날 엄마로 안 봤잖니? 그럼 남은 건 그냥 피고야. 그날 나는 생전 처음 그 아이들 이름을 자식이 아닌 상대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1차 공판. 법정에 선 나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증언대에 올랐어요. 전 단지 제 노후를 의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걸 쓰레기처럼 밀어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도와주었고 민우는 방청석 맨 앞줄에서 내게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1차 신문 후 양측의 조정 기회를 제안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용서받을 기회는 그들이 요양원에 날 버리던 날 이미 놓쳤어요. 그날 밤 민우가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납골당해서 주운 거예요. 이거 꼭 할머니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안엔 남편이 생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정수가 자식이 다가 아니야. 마지막은 네가 사랑한 사람이 결정해주는 거야.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여보. 나 지금 그 마지막을 만들고 있어. 다음 증인 김정숙 어르신 나오시죠. 법정에서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민우가 내 손에 살짝 힘을 주며 말했죠. 할머니, 지금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이기셨어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정숙 어르신,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 직접 하시겠습니까? 판사의 말에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법정안이 고요해졌고 나는 작게 숨을 고른 뒤 한 단어씩 꺼냈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은 남편과 함께 40년을 피땀 흘려 모은 결과입니다. 그걸 자식들에게 넘겼을 땐 마음도 함께 준 거였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차마 눈을 못 마주치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을 받자마자 나를 버렸습니다. 요양원에 맡기고 내 정신 상태를 조작하려 했으며 내 손자를 욕보였습니다. 내가 말을 이어가자 내 목소리는 조금씩 힘을 얻었고 내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들을 더는 제 자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고 판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민우는 나를 바라보며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 두 사람과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 순간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먹이며 외쳤어요.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차갑게 말했어요. 네가 그날 내 짐을 문 앞에 던져놓던 순간 우린 이미 끝났어. 재판부는 모든 진술을 마친 뒤 최종 판결을 다음 기일로 넘겼지만 이미 이긴 기분이었어요. 그날 내가 내 발로 내 권리를 되찾았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는 길에 민우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어디 가실래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이제 나를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 곁으로. 법원 게시판에 판결문이 붙던 날 나는 민우 손을 꼭 잡고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김정숙 원고 전부승. 피고 김은아, 박성희의 상속권 박탈 및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 배상. 민우가 조용히 내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긴 싸움이었다.
사람들은 다들 내게 노인네가 뭘 하겠냐고 했지만 나는 그 말 하나로 버텼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건 진짜 가족이다. 그게 민우였고 내 남은 생의 이유였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저 법대 붙었어요. 장학금도 확정됐고요. 나는 말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다 그만 눈물이 났다. 잘했다. 민우야 정말 잘했어. 며칠 뒤 요양원 원장님이 누군가를 데리고 내 방을 찾았다. 어르신 이분 기억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다 문득 한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은정이? 바로 남편과 내가 예전에 돌봐줬던 이웃집 고아 소녀였다.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그 애와는 연락을 끊었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다. 저 어머님께 너무 감사해서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그 애를 와락 안아주고 말았다. 네가 이렇게 자랐구나. 은정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민우도 사실 저랑 연락하고 있었어요. 요양원 옮기시고 나면 제가 모실 수 있도록 준비 중이에요. 내가 놀라 눈을 크게 뜨자 민우가 문 뒤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며 웃었다. 서프라이즈 할머니 이젠 진짜 나를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남편과 함께 쓴 살림 일기, 아이들 젖병값 적힌 흔적들, 그 밑에 조그맣게 적힌 글귀 하나.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진심인 사람 곁에서 산다. 나는 그 글을 따라 작게 한 줄을 덧붙였다. 그리고 끝에는 용서보다 사랑이 남는다. 짐을 싸는 내 손끝이 어쩐지 가벼웠어요. 20년 넘게 모아둔 사진, 그 안엔 남편과 웃고 있는 나, 아기였던 민우를 안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지금은 기억에서 지우기로 한 얼굴들. 이건 이젠 필요 없지. 나는 천천히 봉투에 담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보관기한 없음. 기억은 마음속에만 남기자. 은정이는 작은 전원주택을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요양원과는 비교도 안 되게 따뜻한 햇볕이 들고 뒷마당엔 감나무가 자라고 있는 집. 어르신 여긴 이제 어머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나는 잠깐 멈칫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라는 말이 참 낯설면서도 따뜻했거든요. 민우는 한참 바빴어요. 법대 입학 준비에 아르바이트에 그리고 나 몰래 자취방 근처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더라고요. 할머니 놀러 오시라고요. 서울 오실 땐 제 방 잡지 마시고요. 이젠 그런 날이 오려나 내가 다시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 날이. 그럼요. 이제부터 초대 많이 받을 거예요. 짐 정리를 마치고 나는 마지막으로 요양원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날도 바람은 불고 정원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죠. 20년 전 이곳에 들어올 땐 다시는 못 나갈 줄 알았는데 결국 나는 나왔어요. 아니, 나오게 된 거예요. 나를 가족이라 부르는 이들 덕분에. 이삿짐 차가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민우 책상에 작은 편지 한 통을 올려두었어요. 민우야.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것보다 네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더 많단다. 가족이란 게 무조건 오래 본다고 생기는 건 아니더라. 마음이 닿아야 그게 가족이더라. 너는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편이 되어준 가족이었어. 그리고 그 덕분에 나 행복했단다. 사랑한다. 할머니가 밤새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개운했죠. 민우와 은정이 이제는 나를 가족이라 부르는 그 사람들이 나의 봄이 되어줄 테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